네, 오늘 그 FOMC 회의가 하루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의 급락을 그 FOMC 회의에 따른 그 선반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사실 그 실물 경기 침체가 기업들 실적 부진으로 연결되면서 하락했던 것이 더 크고요. 그냥 FOMC 회의 정도의 어떤 그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저희가 이 시장이 한 2월 정도부터 계속 반영을 해왔던 그런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추가로 뭐 악재로 인식한 데는지 더 그것 때문에 급락한다라기보다는 아무튼 그 실물 경기 침체나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가 더욱더 이제 미국 증시에 고조되면서 나스닥이 4%의 급락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서 내일 또 이 FOMC가 끝나는데 발표됐다고 또 악재가 소진됐다 그러면서 큰 랠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조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런 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 증시에서 부각된 본격적인 실물 경기 침체 우려 이것과 관련된 경기 방어주를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리뷰하고 오늘 경기 방어주 뭐가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 잠깐 보면은 지금 TYM이 있습니다. 이 TYM이 오늘 며칠 좀 쉬었죠. 쉬다가 오늘 다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쭉 올라와서 신고가를 향해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곡물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종목 이제 다음 달에는 빠지는 종목이니까 이 전고점을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해서 오늘부터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2,700원 이상에서 꼭 입절을 잘 두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곡물 부족뿐만 아니라 이 농업에 대한 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자들은 올해 내내 좀 많이 지속이 돼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의 재건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글로벌 그 소싱이라 그래서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그런 국가들 쪽이 이제 냉전이 격화되고 더욱더 확산되면서 소위 소싱처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진영 쪽에서도 식량 안보나 이런 식량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아무래도 경작지를 포함한 농업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농기계는 필수적이라 그런 점에서 이 TYM은 아직도 뭐 상투 나왔다 이런 얘기하기 어렵고 3,000원 중반대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YM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한국항공우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이 곰돌이 같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라지는 종목이니까 한번 리뷰를 드리면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우주가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볼 때 항공우주의 어떤 그 신고가 행진은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여기가 고점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그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나 예산이 크게 급격하게 일본과 독일은 뭐 과거에 비해서 2배 이상 또 방위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방위비라는 게 원래 그렇죠. 옆 나라에서 무기 제조하면 당연히 그 우리나라도 무기 제조를 강하게 하고 거기에 예산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고요. 또 국제 정세가 신냉전화되면서 세계가 쪼개지면서 자유진영 또는 민주진영하고 공산진영이 이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는 관계로 다시 진입하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이 급증하면서 소위 방위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나 시장 확대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봐서 여기도 이제 보시는 자리가 한 55,000원 정도 전후까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켄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7% 올랐는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관련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면서 한 이틀 정도 쉬고 나서 고가 돌파하면서 또 치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대바닥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이 종목도 올라오게는 박스권 상단이 지나는 대략 2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봐서 목표치까지 수익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사실은 올해 뭐 연초도 그렇지만 지난해에도 계속 여러분께 소개드렸던 종목이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소개드린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설마 저게 갈까라고 했고 경기 방어주라고 해서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바로 이 85,300원 현재가고요. 종목 이름은 바로 LIG 넥선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LIG 넥슨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배경은 사실 뭐 이 항공우주 쪽은 UAM이라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 기대감도 있지만 이 항공우주 산업은 또 신정부의 정책입니다. 즉 그 우주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청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픽스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자라든지 발전 계획이라든지 미래 비전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다시 재개하면서 항공 우주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산업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방 이런 데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이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도 그 장기 계획이 나올 것이라서 이것은 빅 트렌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사일 주로 만드는 LIG 넥슨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은 그 탱크의 시대는 가고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시대가 왔다 드론이라든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그 보는 것은 이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진입을 하고 나서 소위 그 가장 고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탱크 잡는 미사일 미국의 제블린이고요. 또 이 제블린이 이제 타격을 잘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성에서 제공해주는 그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또 군사 정보 시스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대전은 결국 첩보 위성의 어떤 위력하고 그다음에 그걸 쫓아서 찾아가는 추적해서 탱크를 때려서 폭파시킬 수 있을 만큼의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역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LIG 넥슨은 앞으로의 어떤 미래 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정부나 대한민국의 어떤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그런 그 섹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이런 기사들 여러분 보셨을 텐데 한국이 그 600억 이상의 그 지원을 했을 텐데 한국을 자기네들 도와준 나라 리스트에서 빼버렸습니다. 이유가 바로 이 LIG 넥슨이 갖고 있는 그 미사일 달라 그랬는데 안 줬다고 또 삐진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사실 뭐 이 군사 기술이라는 게 또 주류료도 있고 또 러시아 관계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입장 정리가 명확하게 좀 최근에 덜 된 그런 흐름 때문에 지원을 못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 찍어서 요구한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점에서 볼 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고 LIG 넥슨의 이런 미사일 역량 그리고 앞으로 방위산업 예산 급증 여기에 대응하시면서 긍정적 비율을 가셨으면 좋겠고 멀리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준비된 자료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LIG 넥슨입니다. 자, 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윤석열 정부 우주산업 더 키운다라고 돼 있고 방미 때 나사의 달 탐사 참여 확대를 협의한다. 뭐 달 탐사만 하지 않겠죠. 우주 관련한 지금 협상 파트너로 과거에 이제 러시아하고도 뭐 좀 협상을 좀 하기도 하고 좀 협조를 하기도 하고 중국과도 일부 협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신냉전으로 가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습니다. 이 네 편 내 편 갈려서 싸우면 중간에 있는 중립 회색지대라 그러는데 거기 있는 그 국가들이라든지 회색의 입장, 중립의 입장을 가진 나라들은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냉전이 진행되게 되면 확실히 피하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봤을 때 새로운 정부는 이런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대탕스 시대는 저물었다. 그리고 이 대탕스 시대가 저물면서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과 또 염가에 저가의 그 제품을 공급해주는 소싱처가 없어졌기 때문에 글로벌 물가 급등과 그리고 군비 경쟁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 접근하시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이 바로 군비 증강을 기회를 맞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두 나라는 뭐 5년 안에 국방비를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거고 그게 2배가 진짜 2배가 될지 4배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 우주 국방 쪽에 대한 예산 투입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요인이고 특히 자유진영에서 사실 뭐 미국을 제외하면 국방 투자가 약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시장 규모 확대와 관련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LIG 넥슨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LIG 넥슨 얘기를 하면은요. 중동을 넘어서 UAE에 이제 4조 원 규모의 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수출을 했는데요. 동남아로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실 동남아는 중국의 위협을 받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따라서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 소위 이 국방 영역의 충족이 필요한데 그러면 한국이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미국산 장비를 갖고 오는 경우에 또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산 장비들을 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포스트 천공이라고 돼서 해외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인데 아주 핫한 그런 뉴스죠. 바로 나온 뉴스니까요. 그만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그런 점 참고했으면 좋겠어서 제 자리로 가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5월 9일 날 정도가 되면 이제 전설 기념일을 통해서 전면전을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금 이제 LIG 넥스원의 어떤 존재 가치는 더욱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번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자기들이 세계 2차 대전 후에 네. 무장을 계속 줄인 상태에서 어찌 보면은 그 무방비 상태로 이제 간접 침범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유럽은 러시아의 이런 위협에 대해서 앞으로 무장을 계속 크게 할런지 그렇게 된다면 LI 넥스한테는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인간의 가장 큰 목표가 뭐 행복 추구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행복 추구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생존해야 됩니다. 살아남아 있어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이 과거에 뭐 세계대전도 유럽에서 일어났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뭐 독일, 프랑스 또 그 외에도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대규모 군비 증설에 나설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방위 산업이 크게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오늘 또 우리 그 박동 매니저님 또 오셔가지고 또 1등 하셨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또 생쇼를 위해서 저도 또 분발해서 우리 박동 매니저님 수익률만큼 또 넘어설 수 있도록 다음 달에 또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목표치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치는 10만 원, 2차 목표치는 12만 원, 손절은 9만 5천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8만 5천 원, 8만 2천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